자, 오늘 마지막으로 특수목적용 합금강. 특수목적용 합금강 중에 첫 번째는 쾌삭강. 시원하게 깎이는 강이다. 얘기죠.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피삭성을 지닌 재료가 필요한데, 쾌삭강에는 강에다가 황, 납 등의 특수연소를 첨가해서 절삭할 때 칩을 길게 나오게 해서 피삭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 유동성 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절삭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삭성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경우에 깎이는 정도를 피삭성이라고 하는데, 피삭성이 높은 강을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황쾌삭강과 납쾌삭강이 있습니다. 황쾌삭강에는 황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망가니즘, 몰리브데넘, 지르코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황화물이 형성돼서 강의 인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을 0.16% 정도 첨가하면 황화 망가니즈와 황화 몰리브데넘이 생성되는데 모두 특별한 윤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삭성이 매우 우수하고 공구 수명도 길어지는 정밀한 나사를 제작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납쾌삭강은 납을 강에 첨가하면 절삭 가공할 때 칩이 다다다다닥 절삭돼 가지고, 그리고 연활제 역할을 해가지고 절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쾌삭강은 일반 강처럼 열처리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첨가되는 납의 양은 0.1%, 0.3% 정도입니다. 납쾌삭강은 자동차 등의 주요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스프링강은 스프링이 탄성이 높잖아요. 항복점도 높고 충격과 방부 능력에 잘 버티는 성질이 있는 강을 이름하여 스프링강 이렇게 부릅니다. 회사에 하나 들어와 봤어요. 주식회사 A1 특수강 이렇게 돼 있는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플라스틱, 금연강, 그 중에 이제 특수용도강이 있는데요. 특수용도강 중에 스프링강이 들어있네요. 스프링에 알맞도록 배합된 강철로 탄소의 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대별된다. 철도 차량, 자동차, 선박 등의 판스프링, 헬리컬 스프링용으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생긴 게 판스프링이에요. 여러 개로 겹쳤네요. 텐션을 줘가지고 아예 약간 말아놓은 상태에서 복원력을 이용한 스프링입니다. 따라서 스프링 재료는 고탄소강을 용도에 맞게 담금질과 뜨임 처리를 하거나 피아노선, 강, 경강선을 냉각 가공으로 경화시켜서 탄소 난계를 높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판스프링, 선스프링과 같이 고성능이 요구되는 것은 고탄소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망가니즈강, 규소 망가니즈강, 크로뮴강, 크로뮴 바나뮴강 등의 합금강을 사용하고 이를 열처리해서 탄소 난계를 높입니다. KSD3701에 스프링강을 따로 KBS에 정리해 놨습니다. 베어링강은 고탄소 크로뮴강이 사용되고 있고 경도, 내충격성, 내마멸성이 높아야 된다. 베어링이 어떻게 생기네요? 베어링이 이렇게 생기네요. 구글에서 베어링에서 찾아보면 이미지로 찾으면 이렇게 생긴 애들, 이런 게 베어링이에요.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죠. 잘 버텨야 되겠죠. 내충격 베어링에는 표면 경화용 크로뮴강, 내식 내열 베어링에는 스테인리스강, 내고온 베어링에는 고속도 공구강, 그리고 니켈 코발트 합금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역시 베어링 강도 KSD 3525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KS에 가보면, 자, 여기서 이제 3525 이렇게 쳐보면 3525 지금 베어링 강을 찾을 거죠. KSD 고탄소 크로뮴 베어링 강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준 원문 보기를 보면 이렇게 KS 규정으로 아예 이 강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규정인가 봐요. 자, 강제는 5종류라고 그 기호는 이렇게 한다. STB1, 2, 3, 4, 5 이게 이제 뭐의 이름이었다고요? 뭐의 이름이었어요? 네, 베어링 강의 이름이었어요. 베어링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름의 유래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베어링 강에 대해서 강도, 허용 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어링 강이 규정됐고요. 철심 재료. 철심 재료는 순철 플러스 전자석과 자극철심. 다시 얘기할게요. 철심 재료는 순철을 이용합니다. 주로 전자석과 자극철심을 만드는데 순철이 사용되는데, 자심은 교류자 규정에 주로 쓰이고 이력 손실, 상자력 등은 물론 와규 손실이 적어야 하므로 규소강이 자심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철심 재료는 순철, 자심은 규소강이 주로 쓰인다. 이런 얘기죠. 발전기와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는 저탄소강이 4.5%에 의해 규소가 첨가된
규소강판이 적합하다. 철심 재료는 뭐뭐가 적합하다? 순철을 잔저삭과 철심에 사용되나 자심에는 규소강이 사용되고 발전기와 변압기의 철심 재료에는 저탄소강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써있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써있는 겁니다. 규소 함유량에 따른 철심 재료의 용도 1% 내외, 2% 내외, 3% 내외, 4% 내외에 따라서 작을수록 규소 함유량이 작을수록 철심이 많은 거죠. 연소군전을 하지 않는 발전기나 철동기, 전동기 철심, 높은 자속 밀도가 필요한 기계 부품. 그죠? 자, 4% 규소 함유량이 많으면 변압기 철심, 전화기 이런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영구자석강. 영구자석강은 잔류자기와 항자력이 커야 하며 온도 변화, 기계적 진동, 자기장의 변화 등에 의해 자기 강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점성에 강해하며 가공성도 좋아야 한다. 영구자석강은 담금질 경화형 영구자석강, 석출 경화형 영구자석강, 밀입자형 영구자석강으로 분류한다. 자, 정우자석공업이라는 회사가 간단한 페이지를 주셨는데요. 여기 영구자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제품 안내 들어가면 영구자석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히토리 자석도 있고 고무자석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자석들이 있죠. 그런 것 중에 영구자석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저항용 합금강. 사용 환경이 고온입니다. 저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용융점과 연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내산화성이 있어야 되고 저항성이 크고 가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쓰는 거 크로멜 A, 크로멜 B, 니켈이 8:2, 니켈과 크로미움이 85:15 이런 게 있고요. 가공성을 높이고 가격을 저렴하기 위해서 철과 알루미늄 이게 더 싸니까 니켈 크로미움보다 이런 걸 첨가한 것도 있고 성질을 보면 전기저항용 합금강의 종류는 아까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니켈 크롬 이게 페라이트계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철계 1에서 2% 첨가되고요. 경제적이고 가공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철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철, 크롬, 알루미늄에 철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루미늄 첨가로 내열성과 전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전기 저항이 20에서 40% 정도 더 높다고 하고요.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좀 낮은 온도에서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1200도 이하. 그러면 1200도 이상에서는 뭘? 철, 크롬, 알루미늄, 코발트계. 자, 20% 크로미움, 그 다음에 5% 알륨, 그 다음에 코발트가 좀 첨가되고요. 칸탈이라고도 한다. 또 칸탈 하면 찾아봐야 되겠죠? 자, 한국 히타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칸탈과 니크로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제품은 여기 열선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칸탈은 이렇게 사용한다. 불변강. 불변강은 변하지 않는 강을 얘기합니다. 선팽창계수와 탄성률 등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강을 얘기합니다. 공업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철에 니켈을 첨가하면 자기 변태점이 상온 이하로 내려가고 팽창계수도 매우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변강의 종류가 여기 있는데요. 이 표에 있는 불변강은 이게 되게 오래된 제품들이거든요. 인바, 슈퍼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근데 얘가 기능사 시험 및 각종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인바는 자 이거 보세요. 0.2% 이하 탄소, 니켈이 35에서 36%. 근데 슈퍼인바는 30.5에서 32.5%. 엘린바는 30% 정도의 12% 크로미움. 그다음에 코엘린바는 니켈 얼마였어요? 0에서 16.5%.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린바를 기준으로 해서 엘린바, 니켈 함유기 엘린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인바, 그 밑에가 슈퍼인바, 그 다음에 코엘린바 이런 순서대로 엘린바, 그 다음에 인바, 슈퍼인바, 그 다음에 코엘린바 이 순서대로 니켈 가지고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변강의 제일 대표적인 첨가 원소로 니켈이 있는데 니켈의 함유량 및 나머지 함유량에 따라 성질이 바뀐다. 자, 인바는 줄자, 표준자, 시계추에 사용하고요. 슈퍼인바는 정밀기계 부품으로 사용하고요. 엘린바는 지진계 부품이나 고급 시계 스프링에 사용하고요. 코엘린바는 특수 스프링이나 기상 간축용 기구에 사용합니다. 전부 이제 측정용 기구,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위해서 측정용 기구에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합금강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철에 대해서 설명을 한꺼번에 쭉 하고요. 가급적 주철도 이렇게 쪼개서 하면 좋은데 내용이 끊어질 수 있는 거는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